안녕하세요. 오늘 부동산 공법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공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동산 공법 이렇게 되어 있죠. 부동산 공법. 자, 우리 부동산 가면 가장 대표가 우리가 토지와 건물로 나눌 수 있겠죠. 토지와 건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우리가 토지와 관계 있는 용어를 공부한다면 우리가 토지와 관계 있는 것은 어떤 거 있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국토이용 계획이 국토라는 국토의 그죠? 자, 계획 및 한번 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자, 우리 줄여서 이걸 자, 국계법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국계법 이렇게 용어를 줄여서 쓰기도 합니다. 그죠? 자, 우리 국토이용 계획에 관한 법률은 12문제 정도 나옵니다. 기출은 12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토지와 관계 있는 용어가 도시개발법을 공부한다 했죠? 그래서 도시개발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도시개발법. 자, 우리 도시개발법은 신도시를 개발하는 내용과 주로 관계있죠. 그래서 신도시 관계 있는 용어인데요. 여기서 보통 자 6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했죠. 이렇게 보시고, 자, 세 번째 있는 게 도시환경정비법. 엄청 길다, 그죠? 그래서 줄여서 자 도정법이라 하겠습니다. 도정법, 그죠? 자, 또는 정비법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법, 도시환경정비법인데 여기도 한 6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토지와 관계 있는 용어는 이 세 가지는 개발과 관계 있는 용어다. 뭐 관계 있다? 개발과 관계가 있는 용어라 보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 보전과 관계 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보전과 관계 있는 용어인데 농지법이 있습니다. 농지법. 이 농지법이 있는데 이 농지법은 소유에 관한 것과 이용에 관한 것과 보전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보통 여기는 소유 파트에서 보통 한 문제 나옵니다. 이용은 놓을 수도 있고 안 놓을 수도 있고요. 보전에 관한 법률이 하나는 2문제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열심히 하시도 소유에 관한 법률은 좀 쉽게 맞출 수 있는데 이용과 보전적인 놈은 좀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2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토지와 관계는 것이라 보시면 되고요. 건물과 관계 있는 용어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건축법을 공부합니다. 건축법. 그래서 건축법을 공부하는데, 자, 우리가 건물과 관계 있는 건축법인데 이 건축법은 7문제 정도 됐죠. 그래서 7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주택과 관계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주택은 우리가 투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규제가 강력하겠죠. 그래서 이 주택과 관계 있는 법률이 나온다. 이거는 7문제가 나온다. 자, 그래서 토지와 관계 있는 문제가 자 26문제가 나옵니다. 이건 26문제죠. 그럼 요거 다 하면 뭐다? 26문제가 되고요. 자, 건물 관계 있는 게 뭐다? 14문제가 출제됩니다. 14문제가 출제되니까 전체 몇 문제가 됩니까? 40문제가 공법에서는 기출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에 관계 있는 용어는 위에하고 많이 연관관계가 많이 떨어져요. 이건 암기를 하시면 거기에 어려운 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잘 하셔야 이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을 이해하는데, 도정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초창기는 국토이용 계획에 관한 법률을 좀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은 토지에 관한 부분과 건물에 관한 부분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공법은 어떤 것을 공법이라는 거면 우리가 행정기관, 행정청이 있습니다. 행정청. 이 행정청이 있다면 이 행정청이 누구를 규제하는 겁니까? 국민을 규제하는 것을 우리가 공법이라 씁니다. 자, 그러면 행정청이 국민을 이렇게 규제하는 법을 공법이라 쓰는데 이것은 무슨 관계입니까? 공법은 수직관계입니까? 수평관계입니까? 수직관계 있다.
그래서 상하관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법을 행정청이 국민을 규제함으로 이거를 다른 말로 규제하는 법이라여 규제법이라고 용어를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겠죠. 그래서 규제법 이렇게 표현해도 관계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행정청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행정청에 대해서 이런 프린트 나가는 거 있을 겁니다. 프린트 잠깐 보시면 행정청 크게 나누면 어떻게 나눴습니까? 국가가 있습니까? 1페이지 있을 겁니다. 1페이지 국가 되겠죠. 자, 지방자치단체를 줄여서 우리가 지자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줄여서 지자체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행정기관의 가장 수반이 뭡니까? 대통령이 되겠죠. 이 대통령은 굉장히 좀 바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부동산과 토지와 건물에 관계 있는 것들을 누구에게? 각부 장관에게 위임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와 건물 관계 있는 것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신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를 대신으로 행정청에서 가장 대장인 것이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다. 자, 되겠습니다. 장관에게 전부 다 위임해놨습니다. 장관들을 우리가 중앙행정기관장이라 부르겠습니다. 앞으로 장관을 물어본다? 중앙행정기관장인데, 이 토지와 건물을 규제하는 법률을 다루는 장관은 뭐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로 쭉 가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 가보시면 지자체는 광역단체 자격이 되어 있죠? 광역. 자, 광역은 넓다의 뜻입니다. 광역단체장. 광역단체장이 있고, 기초란 단체장이 있습니다. 기초라는 단체라는 장이 있습니다. 되겠죠? 자,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나눠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광역단체장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자치에서 우리가 특별시장이라고 있죠. 우리가 서울특별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가 있고, 대구 같으면 이걸 광역시가 됩니까? 자, 광역은 우리가 넓습니까? 좁습니까? 넓은 것을 광역이라 보통 씁니다. 그래서 넓은 것을 광역이라 쓰는데, 그죠? 자, 광역은 넓은 시가 됩니다. 자, 광역이란 용어부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광역은 우리가 두 개 이상을 묶은 것을 우리가 광역이라 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시는 대구시와 달성군을 묶어놨죠. 그럼 몇 개 이상입니까? 둘 이상을 광역시라 쓴다. 이걸 광역시라 쓰겠죠. 부산시는 어떻게 묶어놨습니까? 부산시와 기장군을 묶어놨죠. 이걸 광역시라 씁니다. 자, 울산시는 어떻게 묶어놨어요? 울산시와 울주군을 묶어놨죠. 이걸 광역이라 씁니다. 자, 광역은 하나를 말합니까? 둘 이상입니까? 둘 이상을 우리가 광역이라 쓴다. 인천시는 어떻게 될까요? 인천시와 강화군이라는 것을 묶어놨죠. 이런 것을 우리가 광역시라고 씁니다. 자, 광역이란 말을 이해됐습니까? 자, 광역은 하나를 광역이라 하지 않고 뭐다? 둘 이상을 광역이라고 용어 씁니다. 자, 되겠죠? 그러면 특별자치시가 있습니다. 특별자치시. 여기서 말하는 특별자치시는 어디입니까? 세종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를 특별자치시라고 부릅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있어요. 특별자치도는 어디를 말합니까?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주도를 특별자치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도지사가 있습니다. 이 도지사가 있겠죠. 이걸 우리가 광역단체장이라고 용어를 쓰고요. 자, 그럼 기초단체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초단체장 보면 특별시는 기초단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구청장들 있겠죠. 광진구 구청장, 강남구 구청장 되겠죠? 자, 강북, 이동 강북 이렇게 구청장들이 있습니다. 광역시는 기초가 어떤 거 있습니까? 자, 달서구도 있겠죠. 달성군도 있습니까? 군도 있겠죠. 자, 동구도 있고 서구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자치시 세종시는 기초가 없습니다. 제주도도 기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도로 가면, 자, 경산시가 있겠죠. 그래서 경산시장도 있고, 청도 가면요, 청도 군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초 단체장이라고 용어를 씁니다. 자, 그럼 용어를 정리할 때, 이 용어를 정리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시자란 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기도 시자란 글자 있죠? 광역시도 있고, 특별자치시도 시자 있죠? 여기 도자란 글자 있습니까? 그러면 요거를 전부 다 묶으면 어떻게요? 시고, 이거는 도입니까? 이것도 도잖아. 이걸 우리가 묶어서 뭐다? 시도지사라고 부릅니다. 시도지사라고 부릅니다. 자, 시도지사는요, 광역단체장을 시도지사라 쓰고, 여기는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묶으면, 자, 시장이 있습니까? 시장이 있죠. 군수도 있습니까? 자, 여기도 뭐 있습니까? 구청장도 있죠. 이걸 우리가 시군구청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나오면, 아, 이거는 기초단체장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부르고, 자, 우리가 문제를 우리가 푼다든지 보시면 어떤 것에 기준을 정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것이 기준을 정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준을 정합니다. 자, 최상위, 우리가 공법은 상하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로 구성되어 있다? 상과 하의 관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과 하의 위계 질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상과 하의 위계 질서를 만들었고, 제일 상위에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기준을 만들어 두면 아래는요, 이거를 모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자, 중요한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지자체라고 제가 앞으로 제가 6명 지자체를 많이 자, 뽑아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6명을 많이 강조할 것인데, 자, 그러면 관할이란 말을 보통 씁니다. 관할이란 말을 쓰면 특별시는 특별시 관할, 본인의 관할이 될까 안 될까요? 되겠죠. 그죠? 광역시도 광역시 관할, 대구시장이 관할 안에 뭐 기본계획을 짤 수 있겠죠. 관리계획을 짤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대장은 특별시장, 여기는 광역시장이고, 여기는 기초가 없으니까 특별자치시장이 알아서 다 하는 겁니다. 제주도도 뭐다? 제주도지사가 다 알아서 하고, 자, 여기는 뭡니까? 시장이 관할에 있으니까 관할시장이 하고요. 군수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책임져서 도시군 기본계획 이런 걸 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자체 6명 놓으면 이 동그라미 셋 넣은 이 6명을 세트로 많이 출발함으로 인하여 이 6명을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지방자치체 6명이 하는 것들이 원칙상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를 지자체 6명이라고 묻겠습니다. 이게 세트로 앞으로 지문 형태로 많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지자체 6명이라고 부르면 이 세트 6개 단체장을 6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제일 먼저 볼 것이 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그럼 제목책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적어 볼까요? 자, 이 우리나라 전국토가 있으면 이 전국토를 계획을 세워야 될까 안 세울까요? 계획 세워야 되겠죠. 계획을 세우고 여기 맞게 자, 이용해야 됩니다. 자,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관한 법률 이렇게 본다면 우선 계획 파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요 계획 파트부터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토 이용 계획은 3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이 3가지 계획이 존재하는데 제일 상위에 있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제일 상위에 있는 것이 광역이란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국토이용계획표에서 제일 위에 있는 계획이 뭐다? 자,
광역도시계 있고, 요거 밑에 있는 게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계획 붙었죠? 도시군 기본 계획 있고, 그 밑에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씁니다. 도시군 뭐다? 관리 계획이라고 용어를 씁니다. 이걸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씁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법은 3개의 계획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제상에 있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자 여기 안 맞으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을 이렇게 충돌했을 때 도시군 기본계획이 여기 맞춰야 되겠죠. 이걸 부합하여야 된다.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맞추는 것을 뭐다? 부합해야 된다. 이런 말을 쓰겠습니까? 부합입니다. 뭐한다? 부합되게 맞춰야 됩니다. 되겠죠. 그러면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이 있으면 이 광역을 뜯어고칠 수는 없잖아. 상위 계획을 뜯어고칠 수 없으니까 하위 계획을 뜯어고치겠죠. 이걸 부합해야 된다. 자,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이 충돌되면 누가 우선합니까? 광역도시계획이 기본계획에 우선한다, 이 말을 씁니다. 이런 말을 쓰고요. 자, 이번에는 보겠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충돌되면 이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됩니까? 뭐 된다? 부합되어야 됩니다. 부합되어야 된다. 되겠죠? 그래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충돌되면 관리계획을 뜯어고쳐야 되겠죠? 부합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부합되어야 된다 라고 정리하면 되고, 자, 그러면 만약에 이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짰는데 안 맞으면 이걸 뜯어고쳐야 되겠죠? 뜯어고쳐야 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자, 이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을 때 여기하고 여기 안 맞으면 타당성을 검토해야 될까 안 될까요? 검토해야 되겠죠. 이걸 뭐를 검토한다?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그러면 두 개가 있을 때 자,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 말은 어디만 나옵니까? 예?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타당성이 검토되겠죠. 자, 기본계획을 짜고 나면 기본계획이 세월이 흐르면 바뀔까 안 바뀔까요? 시간이 흐르면 바뀌겠죠. 그러면 이거를 수정하면서 해줘야 되거든. 이걸 수정하는데 몇 년마다 수정합니까? 5년마다 합니다. 5년마다. 자,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자, 관리계획도 시간이 흐르면 좀 바뀔 수 있겠죠. 그럼 이것도 뜯어고칠 필요성이 있죠. 그러면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은 무조건 수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어 있어야 되겠죠. 뭔가 광역계획이란 권역이란 것이 지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어 있을 때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 광역계획은 지정되어 있을 때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지정 안 되면 할 필요 없겠죠. 필요시만 하겠죠. 자, 그러면 광역은 안 보겠습니다. 광역계획권이라고 했는데 이걸 지정하는 권자가 있습니까? 지정권자 있겠죠. 그럼 지정권자가 있는데 이 지정권자가 시험에 작년에 나왔어요. 지정권자가 2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장과 자, 도지사가 지정권자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로 잠깐 한번 보실래요? 자, 여기 대구광역시가 이렇게 써요. 대구광역시가 이렇게 써요. 그래서 대구광역시가 있어요. 광역시. 대구광역시가 이렇게 존재하겠죠. 자, 대구광역시 옆에 뭐겠습니까? 군위군이 이렇게 있습니다. 무슨 군이 있다? 군위군. 군위군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밑으로 가니까 영천군도 있어요. 무슨 군? 영천군도 있어요. 영천군. 영천군도 이렇게 존재하겠죠? 영천시예요? 영천군 아니가? 영천시.
되겠죠. 자, 그럼 의성군도 있습니까? 이 의성군. 뭐다? 의성군도 이렇게 있어요. 의성군. 자, 올라가니까 안동시도 이렇게 있어요. 뭐 됐다? 안동시도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뭐도 있습니까? 옆에 경산시도 있을 수 있습니까? 경산시도 있겠죠. 그래서 경산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도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로 볼래요? 대구시에서 군위군까지 도로를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요? 만들겠죠. 그러면 대구시에서 군위군까지 이 도로를 이렇게 짠다면 대구시만 짜면 안 되잖아. 군위도 같이 묶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대구시하고 군위군이 있으니까 여기 대구시는 광역단체장이고 군위군은 기초단체장이니까 급수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럼 급수를 맞추려니까 대구시장이 누구 들고 오라 했습니까? 도지사, 아버지 들고 오라 하겠죠. 이 아버지가 뭐다? 도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협상이 되겠죠. 그러면 둘리상은 시도에 걸쳐 있어요? 안 걸쳐 있어요? 둘리상은 뭐다?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자, 그러면 이 도로가 둘리상 시도에 걸쳐 광역시설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자, 지정을 누가 하는가 하면 한 단계 높은 사람이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지정을 누가 한다? 국장이 광역도시계획권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권역이란 것은 보따리를 묶는 것을 권역이라 씁니다. 보따리 묶는 거예요. 2개를 묶어도 되고 3개를 묶어도 4개, 5개 묶어도 관계없어요. 이걸 우리가 보따리 묶는 것을 뭐란다? 권역이라 씁니다. 그래서 광역은 하나입니까? 둘 이상입니까? 둘 이상을 광역이라 씁니다. 자, 2개 묶어도 되고 3개 묶어도 되고 4개 묶어도 관계없어요. 그러면 이 광역은 2개 이상을 광역이라 씁니다. 그럼 광역계획권을 누가 정했다는 거예요? 국장이 광역계획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이 광역계획을 지정하면 자, 여기는 시장과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여기는 공동으로 나중에 뭡니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 돼요. 공동으로 뭐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여기는 공동수립입니다. 단독 수립입니까? 공동 수립입니까?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이 공동으로 수립하여 지정권자가 나중에 승인권자로 둔갑합니다. 지정권자가 뭐다? 승인권자가 되거든. 이 승인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하러 가입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의성군하고 안동시가 이렇게 있겠죠. 상수도 사업을 한다 봅시다. 이렇게 상수도 사업을 한다면 자, 이 수도를 하니까 수도 배관을 묻어야 돼요? 안 묻어야 돼요? 묻어야 되겠죠. 그러면 물을 증수해서 안동시하고 의성군이 자, 수도를 상수도 사업을 공동으로 이렇게 수도관을 묻는다면 이것도 2개 이상은 뭐다? 시군에 걸쳐 있죠. 이를 우리가 광역이라 씁니다. 그러면 의성군과 안동시가 됨으로 인하여 이럴 경우는 여기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다? 도지사가 지정권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지정권자가 누가 된다? 도지사가 지정권자가 된다. 이런 뜻이겠죠. 자, 이 도지사가 뭐를 지정합니까? 이걸 2개의 도시를 묶는 것을 광역계획권이 되겠죠. 그래서 광역계획이란 권역은 보따리를 묶는 것을 권역이라 씁니다. 2개를 묶었어요. 그죠? 2개를 이렇게 권역으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묶어놓으면 자, 안동시장과 의성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수립하겠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수립하여 자, 나중에 승인은 누가 한다? 지정권자에게 승인 신청을 하러 가는 겁니다. 되겠죠? 승인 신청은 몇 년이라 한다? 3년 이내 승인 신청해야 됩니다. 만약에 3년 이내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죠? 자, 도지사나 국장이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건 좀 이따가 다시 보기로 하고요. 우선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어 있으면 반드시 수립해야 되지만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지 않으면 수립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은 국토이용계획에서 최상위에 있다 했습니까? 국토이용계획은 3개밖에 뿐이다 했습니다. 3개밖에 뿐이고, 자, 이 광역계획과 기본계획이 충돌되면 광역계획은 기본계획 우선한다 이 말을 씁니다. 얘와 이게 충돌하면 얘가 우선하겠죠. 요 광역도시계획은 장기적인 발전 방향 제시 계획이라 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리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을 묶어서 자, 방향 제시 계획이라 씁니다. 이걸 방향을 뭐다? 제시하는 계획이 됩니다. 방향 제시 계획이 됩니다. 그러면 방향만 제시인데 방향은 장기로 합니까? 단기로 합니까? 장기적으로 방향을 제시합니다. 방향을 제시하는데, 자, 그러면 이 계획을 짤 때 국민에게 피해를 줄까 안 줄까요? 국민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아니하므로, 자, 국민을 구속할까요 말까요? 국민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이걸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 씁니다. 이걸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 씁니다. 자, 그러면 비구속적 계획해도 되고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 보통 쓰는데, 자, 국민을 구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죠? 자, 행정쟁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소송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행정소송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정리하면 되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는데, 이 공통적 사항 제가 용어 정리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같은 용어를 살펴봤더니, 자, 여기서 보니까 도시군, 여기도 도시군 같아요 달라요? 같죠? 뒤에 계획도 같은 용어예요 아니요? 같죠? 그럼 묶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 두 개를 묶으면 같은 글자 다른 글자 빼버리고 남는 글자가 뭡니까? 도시군 계획이라 씁니다. 이걸 뭐다? 도시군 계획이라 씁니다. 그럼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합쳐서 도시군 계획이라 쓰겠죠. 자, 용어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용어 정리. 자, 우리 용어 정리부터 쭉 보면 되는데, 용어 정리는 중간중간 하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부터 이제 시험 범위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용어 정리가 나올 겁니다. 28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찾았어요? 자, 이번에 도시군계획이라고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죠? 도시군계획은, 자,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지자체 6명이 나옵니다. 지자체 6명을 세트로 나옵니다. 이거 특별히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소, 시장, 군수를 지자체 6명이 나옵니다. 양쪽이 다 나옵니다. 신경 쓰지 말고. 그러나 외우는 거 아닙니다. 자, 관할구역이라 씁니까?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자, 색깔이 있는가 볼래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도시군 계획은 용어 정리해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자, 요거 정리됐습니까? 자, 용리 정리하고 1번 한번 봅니다. 광역도시계획이란 뭐가 반드시 지정되어 있습니까? 광역계획권이 자, 지정되어야 됩니다. 자, 이걸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어 있을 때만 광역도시계획 수립합니다. 만약에 광역계획권이란 지문이 안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예? 틀린 지문입니다. 이거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어야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만약에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지 아니하면 광역도시군 수립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죠. 그래서 프린터 2페이지 잠깐 봅니다. 2페이지 프린터 보시면 찾습니까? 프린터 보시면 자 중간에 안 볼래요? 굵은 글자 광역계획권 지정대가 동그라미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해놨죠.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 반드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간에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맨 오른편에 필요시 상시 수립이라고 적어놨습니까? 필요시 상시 수립이라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기본계획과 도시군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나누는데 기본계획은 자 6명이 나옵니다. 6명. 누가 나온다? 6명. 지자체 몇 명? 6명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지역, 시장, 군수가 여기 두 개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도시군 계획은 관할이란 말을 씁니까? 예? 관할이 뭐예요? 관할. 자 제가 관할이란 말을 썼거든요. 관할이란 말을 썼잖아. 관할은 뭐래요? 대구시 같으면 대구시만 기본계획 짠다 이 말이에요. 경산시장은 경산시만 짜면 이거 관할이에요. 경산시장이 대구시장 그걸 짜줄 필요는 없잖아. 자기 관할 아니잖아. 청도군수는 뭐다? 청도군 관할에만 기본계획 짜면 됩니까? 이 말이에요. 자 관할이란 말은 어디만 옵니까? 기본계획과 관리계획만 옵니다. 자 관할이 광역도시계획에 놓으면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광역은 관할이란 말을 쓰지 않고 반드시 둘 이상 자 광역계획군을 정해야 됩니다. 여기는 두 개 이상이란 말을 쓰고요. 여기는 관할이란 말을 쓴다는 게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둘 이상이란 지문이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나오면 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둘 이상은 어디만 온다? 광역도시계획에만 노는 용어고 자 관할은 뭐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노는데 기본계획은 뭐다? 방향제시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방향제시계 맞죠? 자 기본계획과 광역은 둘 다 방향제시 계획이라고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니까 행정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 했잖아. 근데 기본계획은 내용의 기본이란 말이 놓을까 안 놓을까요? 놓겠죠. 제목이 기본계획이니까 기본이 놓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경산시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짠다면 경상분 계획을 짠다면 경산시에서 뭡니까? 자 사람이 살려고 하면 인구구조 알아야 되겠죠. 아파트 얼마 정도 지어야 된다. 인구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죠? 문화 같은 거 되겠죠. 뭐 체육관도 만들어야 되잖아. 자 병원도 만들어야 됩니까? 학교도 만들어야 될까요? 도서관도 만들어줘야 되겠죠. 복지시설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경산시장은 경산시 시민을 위하여 복지정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복지정책을 해야 돼. 이마트 같은 것도 도로도로 해야 됐죠. 백화점도 도로를 주셨으면 좋겠죠.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합니까? 종합적으로 고려했죠. 그래야 다른 시로 안 갈 거잖아. 경산시 있는 사람이 뭐다? 영천시로 물건 사러 갈 필요 없잖아. 경산시 자에서 자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다 갖춰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는 방향제시 계획이라 썼죠? 요거 두 개는 방향제시 계획이라 했잖아. 자,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방향제시 계획은 수립이란 말을 씁니다. 승인이란 말을 쓰고,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입안이란 말을 쓰겠습니다. 뭐를 쓴다? 입안이란 말을 쓰고 결정고시란 말을 앞으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입안이란 말을 주로 쓰고 입안하여 결정하여 고시한다 이 말을 주로 쓰거든요. 자, 입안하여 결정하고 고시한다 이 말을 씁니다. 여기는 실제로 공사계획을 짜는 겁니다. 실제로 무슨 계획을 짠다? 자, 공사계획을 짜기 때문에 이거는 실행계획이 됩니다. 무슨 계획이다? 실행계획이 됩니다.
자, 실제로 공사에 대한 계획을 짜니까 이건 도시군관리건 실행계획입니다. 실행하는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사를 짜겠다는 실행계획을 짜는 겁니다. 자, 실행계획을 짜니까 국민에게 구속합니까 안 합니까? 하겠죠. 이 지역은 주거지역, 이 지역은 상업지역, 이 지역은 공업지역,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이런 거 정하는 겁니다. 그죠? 이 지역은 뭐다? 도로를 만드는 지역, 여기는 하천을 마는 지역, 이건 녹지를 마는 지역, 이런 거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계획이 되겠죠? 그럼 구체적 계획이 되겠죠? 구체적 실행하는 계획이 됩니다. 그러면 국민을 구속할까요 말까요? 구속하겠죠. 구속적 계획이라 씁니다. 구속적 행정계획 또는 구속적 계획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구속을 하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피해를 볼 수 있음으로 인하여 행정쟁송할까요 말까요? 행정소송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 6가지 있습니다. 6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과 변경에 관한 계획. 이거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용도, 자, 구역이 되겠죠? 용도구역, 지정과 변경에 관한 계획. 용도구역은 4가지 있죠? 그죠? 자, 개발 제한 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자, 수산 자원보호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 있죠? 자, 세 번째는 게 뭐다?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 있죠. 자, 네 번째는 게, 자, 기반시설의 설치와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 있고, 자, 다섯 번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입지 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 있죠. 이 6가지는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된다 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용어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용어 정리인데, 지구 단위는 개발하려고 하는데 지역의 일부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일부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일부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죠? 자, 이거를 개발합니다. 그죠? 자, 개발하려고 하는 동리인데, 자, 기능을 정지하고 미관을 개선하고 위양한 환경을 확보하는데, 이것도 마지막에 보니까 계획적 체계적으로 개발하는데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한다 이렇게 적어놨죠. 자, 되겠죠? 보시고, 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 관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제 규제를 최소로 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이것도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하고, 자, 기반시설의 종류가 쭉 있습니다. 기반시설의 종류가 쭉 있는데, 자, 거기 색깔이 있는가 한번 볼래요? 자,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의 공동구만 한번 봐두시고요.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지, 보건위생시설이 이제 많이 개정됐으니까 별표를 칩니다. 별표를 좀 쳐주실래요? 그래서 장사시설로 거의 다 묶어버렸어요. 장사시설. 이 용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그 3가지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환경, 기초시설은 폐차장만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만 정리하시고요. 자, 도시군 계획시설이라는 용어 있습니까? 도시군 계획시설은 어떤 것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가면 기반시설이 있어요. 자, 기반시설의 종류가 앞부분에 있었겠죠. 이런 종류가 있는데,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면 이거는 도시군 계획시설이 됩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어야 시행자가 정해지고, 시행자가 정해야 시설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뜻이고요. 자, 강력시설은, 자, 둘리상에 걸쳐 있는 거라 걸쳐의 동그라미 칩니다. 걸쳐 있는 것과 박스안에. 두 번째, 공동 이용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셋째로 했네. 자, 걸쳐 있는 것도 있고 뭐다? 둘리상에 C군에 걸쳐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둘리상에 걸쳐 있는 것도 있고 뭐다? 공동 이용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 조심할 것이 걸쳐 있는 것만 조심인데 광장과 녹지만 봐두십니다. 거의 답은 광장으로 뜹니다.
광장은 주로 어디 있습니까? 걸쳐 있는데 공동이용으로 갖다 놓고 답으로 띄운다. 자, 광장. 녹지는 걸쳐 있는 것 대충 긴 것들은 걸쳐 있고요. 짧은 것은 공동 이용하는 건데, 광장은 거기 보니까 뭐다? 짧게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것을 뭐다? 걸쳐 있는데 있지 않고, 그죠? 공동 이용하는데 있지 않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답으로 떠요, 광장이. 그래서 광장만 좀 조심하고, 이걸, 자, 녹지도 한 번씩 놓으니까 광록이라고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 뭐다? 광록이라고 봐두시면 되겠죠. 자, 공동구라는 것은 어떤 것을? 공동구라는 거면, 자,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하면, 자, 크게 도시개발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 우리가 지하에다가, 자,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거 있죠. 뭐 지역 난방이라든지 통신시설 이런 것을 지하 미설물을 땅 밑에 다 잡아놓은 걸 우리가 공동구라 씁니다. 자, 공동구는 뭐다? 지상에 이제 신도시 같은 데 가보시면 지상에 전주가 없잖아. 공동구 밑으로 다 잡아놓았어요. 그래서 이런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거 있죠? 통신시설 이런 것을 뭐다? 지하미설 공동으로 잡아놓는 구멍을 공동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공동구 파트가 보시면 되고요. 자, 도시군 계획시설은, 자, 도시군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다. 시설이 놓으면 시설이 놓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바꿔놓은 겁니까?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한다. 이렇게 놓으면 틀립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다고 바꾸면 틀립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거를 우리가 도시군 계획시설을, 자, 뭐로 바꾼다?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다. 이렇게 바꿔놓거든요. 왜 헷갈려요?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하는 내용하고 헷갈립니다.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하는 게고, 그죠? 그러면 이게 결정되면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뀌어요. 같은 건데 시설로 바뀌면 사업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기반시설로 있으면 사업 안 하잖아. 도면상에 안 나타나 있잖아. 근데 이걸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하면 도면상에 이제 도로도 끊고 상수도 간 이런 것도 묻을 것을 계획을 세우겠죠. 그럼 이게 시설로 바뀌면 시설사업 시행자가 결정되겠죠. 만약 대구시장이 시설사업 시행자가 되면 이걸 예산계획을 작성했죠. 재원 조달하고 수용계획도 짜야 되잖아. 보상계획도 짜야 되겠죠. 이래서 단계별로 공사계획을 짜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시설사업은 시설이라는 글자가 반드시 들어온다. 그거 조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업은 세 가지 용어를 말합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과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을 합쳐서 도시군 계획사업이란 용어로 썼다. 그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런 문제도, 자, 놓으면 틀리면 안 되겠죠. 그죠? 박스 안에 그 밑에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9의 기출문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시군 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했죠? 아까 도시군 계획사업은 뭐다? 도시군 계획시설사업과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을 모두 합쳐서 도시군 계획사업이라 부른다. 그러면 기업과 니은과 뒤끝을 모두 합친 것이니까 뭐다? 자, 5번이 정답이 되겠지.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문제는 찾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는, 자, 만약에 시행자가 있는 지자체들이 대부분 시행자가 됩니다. 만약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거의 대부분 누가 됩니까? 지자체 장들이 되겠죠. 만약에 대구시장이 시설사업을 해, 도로사업을 해야 되는데 바쁘면 어떻게 해요? 지정할 수 있어요? 건설사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얘도 시설사업 시행자가 되겠죠. 지정받으면 하면 됩니다. 대구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 되겠죠. 이런 사람이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공공시설 국가계획이 있고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런 것은 뒤에가 다시 배우기로. 자,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고 했죠. 자, 우리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자, 기반시설의 부족이란 말이 있습니까? 부족할 거로 예상돼요. 여기는 줄 것입니다.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해 있습니다. 자, 만약에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면 개발밀도관리구역입니까? 반대 말이 뭐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다. 필요한 지역 줄 것입니다.
기반시설이 뭡니까? 도로, 상하수도입니다. 학교를 우리가 기반시설이라 쓰는데, 기반시설이 필요하면,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 쓰고,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면 뭐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라 써. 이거 두 개를 바꿔놓습니다. 잘 바꿔놓습니다. 그거 조심하시면 되겠죠? 자, 나머지를 읽어보시면 되고요. 딴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쭉 넘어가시고요. 자, 조금 쉬었다가 어디부터 하는 거면 광역도시계획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